사주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사주를 분석 받으시는 분들은 명심하셔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사주를 분석 받으실 때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주를 분석 받는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항상 좋은 운만 흐르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좋은 운만 흐를 수가 없습니다. 이 좋은 운도 흐르고 나쁜 운도 흐르고, 그래서 이 사주 분석을 하면 좋은 내용도 있지만 나쁜 내용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신의 그 사주 분석 내용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걸 떠나서 내가 앞으로 나의 운의 흐름이 어떻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면 그 남은 인생을 보람되게 보내는데 상당히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본인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신 분들, 그러니까 40대 중반 정도 되신 분들은 괜찮은데, 특히 나이가 어린 분들일수록, 그리고 또 사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분들일수록, 이 나쁜 내용이 나오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얼굴이 빨개지고, 나쁜 내용을 들으면 얼굴이 빨개지고,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화를 내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자신에게 나쁜 말을 한 사람한테는 다시는 안 찾아가죠. 그리고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로 찾아가고 그런 사람들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운이라는 것도 사주 분석을 한다는 것도 일종의 그 정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운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운의 흐름에 대한 그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좋든지 나쁘든지 그걸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지, 자신에게 좋은 말만 해준다, 이런 것이 과연 바람직한 상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든지 나쁘든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그 사람이 나쁜 것은 미리 대처하고, 그리고 좋은 것은 더욱 개발시키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나쁜 말을 안 해주고 좋은 말만 해주면 정확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주 분석을 받을 때는 좋은 말만 들으려는 그런 자세를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그 정확하게 이렇게 분석을 하면, 원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주 내용이 좋은 내용보다는 나쁜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되는데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은 소수고 나머지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 근심이 있거든요. 돈을 좀 가진 사람이라도 뭐 가족 관계가 뭐 안 좋다든가, 뭐 자녀들이 잘 안 풀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한두 가지씩은 다 근심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그러한 근심들이 사주에 다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 좋은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나쁜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이 사주 분석 내용도, 그러니까 사주 명리학이라는 그 학문의 내용도 공부를 해보면 좋은 내용보다는 나쁜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요, 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 내용, 앞으로의 운의 흐름을 내가 미리 정확히 파악을 한다면 남은 인생을 보람되게 보내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뭐냐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사주 분석을 받으면 그 사주 분석의 내용에 얽매이지 말고 그 사주 분석을 이용할 줄 알아라,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얽매이지 말고 사주를 이용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이 운이라는 것도 한자로 움직일 운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운전한다, 운동한다 그럴 때 쓰는 운자하고 똑같은 한자고, 그리고 이렇게 사주 분석을 하는 사람들을 역술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학문을 역학이라고도 하는데, 이 역이라는 것이 바뀔 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운이라는 한자나 역이라는 한자나 모두 강조하는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바뀐다, 변화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주 분석을 딱 받으면 이제 좋은 내용도 있고 나쁜 내용도 있는데, 그리고 이 사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사람은 그 자신의 그 사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똑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인생의 결과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하고 이제 그 똑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이제 태어난 사람들이 한국에만 약 1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 빼고 같은 남자들만 본인하고 똑같은 사주팔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만 약 100여 명 돼요. 본인은 게다가 그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10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 이 나하고 똑같은 시각에 태어난 이 친구들을 지금 한 자리에 다 모아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45세 된 이 친구들이 전부 결과가 똑같느냐? 그러니까 사주가 똑같으니까 삶에 대한 결과가 다 똑같느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차만별이에요.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주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은 틀렸죠. 왜냐하면 사주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면 똑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결과가 비슷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한 예로 누가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으면 그 대통령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난 사람들도 그 한 100여 명 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두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고 그 대통령이 버금갈 정도로, 뭐 그 정도로 나름대로 다 성공한 사람들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균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력자가 된 그 대통령이라면 그 사주가 좀 남다를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똑같은 시각에 태어난 사람도 그 평균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사주를 사람을 분석을 하는데 그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주만 본 채로, 사주만 보고 아무 정보도 모른 채로 분석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엉터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주가 같다는 것은 사람들의 그 운의 흐름이 같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다 그 생김새도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 사주가 같다는 얘기는 운의 흐름이 같다는 얘기인데, 왜 결과가 다르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삶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상당히 적극적이고 어떤 사람은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그 들어오는 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 좋은 운이 들어오고 어떨 때 나쁜 운이 들어온다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운이 들어올 때 자기가 무슨 어떤 시도를 하는 거죠. 뭐 사업을 한다든가 어디에 투자를 한다든가, 그래서 그 기회를 딱 잡는 사람이 있고, 항상 소극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 기회가 오건 말건 본인이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운이 와도 그걸 살리질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한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그 삶에 대한 자세를 갖다가 항상 적극적으로 그렇게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주에 얽매이지 말고 사주를 이용할 줄 알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주 결과가 딱 나왔는데 너무 거기 이제 나쁜 내용이 있다, 뭐 돈을 벌기 어렵다든가 아니면 배우자 운이 나쁘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믿고서는 거기에 이제 그 체념해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럼 그렇지, 나 같은 게 무슨 성공하겠어 이러면서, 아유 사주 분석해봤는데 내가 이렇게 나쁘다는데 내가 뭘 하겠냐고 이러면서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이제 사주에 얽매이는 사람이고, 사주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주 분석을 딱 받았는데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우자 운이 나쁘다. 그러면 그러면은 내가 그 배우자를 고를 때 그 궁합이 잘 맞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고르고 내가 그 배우자와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신경 써야겠구나. 이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배려하고, 그리고 배우자를 더욱 아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나쁜 점은 고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좋은 점은 더욱 개발해서 발전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사주를 이용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주에 얽매이지 말고
사주를 이용할 줄 알아라.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본인의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주의 종류가요, 상당히 많거든요. 한 60만 가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각자의 독특한 사주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본인하고 똑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그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다 그 사주마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어요. 뭐 어떤 사주는 도화살이 강하고, 어떤 사주는 특충과 합이 많고, 뭐 이런 식으로 특징이 있는데, 일단 본인의 사주를 딱 보면은요, 본인은 좋은 사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주를 이제 큰 틀에서 딱 봤을 때요, 첫 번째로 보는 게, 이 사람의 오행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 그걸 보는데, 잘 보세요. 지금 목기운이 두 개가 있죠? 화기운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하나가 있지만 이것은 월지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 월지라는 자리는 다른 자리보다 2배에서 2배 반의 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기운도 하나지만 비교적 화기운도 그 나름대로 그 에너지를 충분히 갖고 있고요. 토기운이 두 개고요.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오행이 아주 골고루 균형되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 사주에서 오행이 골고루 균형되게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주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충국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안 좋은 운이 들어올 때 이 강도가 세요. 강도가 세다는 말은 뭐 그 사주가 골고루 균형되게 있는 사람들은 그 뭐 충국을 받는다 뭐 그래도 이게 이제 본인이 잘 느끼지 않을 정도나 아니면 그때 좀 나쁘긴 나빴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게 이제 사주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막 사고가 나거나 심하면은 목숨을 잃거나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행이 골고루 균형되게 있는 사람들은 그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굴곡이 없고 나름대로 그 무난하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것도 이렇게 충국이 심하게 있다든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본인은 이 사주 자체를 봐서는 그 충국도 없어요. 충국도 없고 이 지지에 이제 오미합 바로 화기운이 이제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봤을 때에는 사주가 좋다. 사주가 이 골고루 균형되게 있고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를 보면은요. 지지가 이제 묘하고 오라는 것은 이 도화살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도화살이라는 게 뭐냐면 그 좀 간능적이고 이성적인 걸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뭐 도화살이 강하다 그러면은 뭐 여자를 좀 밝힌다. 뭐 이런 말도 가능하죠. 그런데 이런 게 이제 꼭 그런 식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이 도화살이 좀 있는 것도 그 괜찮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뭐 외모라든가 아니면은 그 성격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받쳐주면은 이게 이제 그 이성에 대한 인기살로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끼도 있다고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잘 개발하면 여자에게 인기 있는 남자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식으로 이제 발현이 되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본인의 인생을 그 즐겁고, 그 재밌게 만드는데, 이 도화살이라는 것이 그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미라는 것이요. 미라는 것하고 수라는 것은 그 화개살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분들은 그 예체능 쪽에 뭐 예술적인 감각이라든가 뭐 그런 것이 좀 뛰어나신 분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오행이 한두 개씩 다 있잖아요. 다 있으니까 이 골고루 그 재능을 다 갖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 겁재라는 것도 하나가 있어 갖고요. 사업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배짱도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식신이라는 것이 이제 또 두 개가 있으면서 본인의 그 표현 능력, 뭐 말을 한다든가 뭐 글을 쓴다든가 이런 표현 능력과, 그리고 그 사람이 좀 부지런함 뭐 이런 것도 나타내고, 그리고 이 금이라는 것이 옆에 있으면서 그 나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인생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려움에 처하고 그랬을 때 분명히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에는 그 골고루 균형되게 그 필요한 그 에너지를 모두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고생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을 볼 때에는 이렇게 이제 그 오행이 균형된 사주인 경우에는 이 대운하고 세운에서 이 충국이 발생을 할 때, 그때 어떻게 되는가, 이 점을 이제 좀 유심히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오행이 골고루 균형되어 있는 분들이 이제 그 다 좋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쁜 것도 있어요. 나쁜 것도 있는데 본인의 그 노력에 의해서 장점으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런 분들은 있잖아요. 특별히 용신도 없고 특별히 기신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냐면 인생 자체는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는데 크게 성공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크게 성공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오행이 한 가지씩 다 있다는 얘기는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사람이 그 갈망하는 거 있잖아요. 성공에 대한 갈망. 이런 것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못 사는 것도 아닌데 뭐 특별히 못 사는 것도 아닌데 특별히 그렇게 성공하는 그 사람도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오행이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은요, 그 상당수가 고생하고 그러지만 그 중에서는 막 고생도 하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 성공해갖고 무슨 큰 부자가 된다든가 무슨 어떤 회사의 CEO가 된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여러 가지 그 굴곡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그 고생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곤 하는데, 얘 본인처럼 이렇게 그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이 사주에 있어서 부족한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은 그 특별하게 그 딱 치고 나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본인도 이제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개미일주 자체가 성공에 대한 그 욕심도 많이 있는 일주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오행이 골고루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사주 분석을 할 때 뭐 어떤 때는 기신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용신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대체적인 그 사주 해석이. 근데 본인은 특별한 그 기신도 없어요. 특별한 용신도 없고. 그러니까 뭐 충국이 발생한다든가 그때만 좀 주의하고 나머지는 무난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본인 같은 이 사주가 이제 그 마음먹기에 따라서 어떻게 좋은 사주로 발전할 수가 있냐면 전부 다 용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충국을 받고 뭐 이럴 때만 빼놓고 남들은 기신이라 그러고 뭐 용신우는 뭐 평생에 뭐 몇 번밖에 안 오는데 인생의 대부분을 전부 용신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행이 골고루 균형되게 있으니까 특별한 기신이 없으니까 그 들어오는 에너지를 전부 좋은 에너지로 용신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갈망이라는 게 그 성공에 대한 갈망.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 같은 사주를 갖고 있으면 부족한 게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지가 않은데 본인은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한 해 한 해를 갖다가 전부 그 용신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로 이 현실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이상을 꿈꾸면서 그렇게 사시면 분명히 그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지를 보면은요, 본인의 이제 그 사주를 하나하나 이제 자세히 분석을 하자면, 이 화기운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데, 본인 사주는 그래도 화기운이 강한 사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오미화파하면서 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화기운을 생성을 해요. 그리고 이 오술이라는 것은 인오술 반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오술 화국의 반합이 돼요. 여기서도 화기운이 생성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72세 경인대운 같은 때는 이제 인이 딱 들어오면서 이 삼합이 형성이 되는데, 그리고 12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인년에는 이제 화국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인년이 언제였냐면 41살 경인년 같은 때. 이때는 1년 동안 강력한 화기운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화라는 것이 뭘 나타내냐면 재물운을 나타내요. 본인에게. 그런데 이 재물운이라는 게 뭐 들어온다 그래서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운이 형성이 되면은요. 이것을 내가 그 재물을 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의 이 사주는 위에 수기운이 이제 그 두 개 있고 이 금기운이 하나가 있는데 비교적 신약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기운을 취할 수 있는 그 힘이 좀 약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본인이 이 재물운을 취하려면은요, 이 본인에게 어떤 운이 들어와야 되냐면, 이 수와 금하고 수기운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금하고 수기운은요, 어릴 때부터 꾸준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12살에 이 갑신대운, 그리고 22살 을류대운, 이때에도 이제 금기운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수기운은 42살 이 정예대운, 그리고 52살 무자대운 해서 수기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재물을 취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일단은 지금 사주를 봤을 때요. 이게 이제 좋은 운이 들어오든 나쁜 운이 들어오든 그걸 떠나서 이 충국이 발생을 할 때에는 비교적 운이 안 좋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사주가 오행이 골고루 균형되게 있어 갖고 충국 굴곡이 별로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충국이 발생을 할 때에는 그래도 안 좋다고 봐야죠. 그런데 지금 본인이 속해 있는 그 대운이요. 지금 42살 정의 대운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45세니까 이 42세서부터 51세까지 이 정의 대운에 속해 있는데 이때에는 정계충으로 깨져요. 충국이 발생을 하죠. 정계충으로 깨지고요. 이 해묘미 목국이 형성이 됩니다. 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본인이 수생목 하면서 이 목이라는 것이 식신상간운의 형성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식신상간이라는 것은 일을 하는 운을 말해요. 일을 하는 운. 그러니까 이때에는 42세서부터 51세까지는 인생이 좀 피곤하다고 할 수 있죠. 일을 많이 하니까 피곤한데 중요한 건 그러면은 그 돈을 얻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일을 했으면 그 결과에 따른 돈을 얻어야 되는데 그 돈에 해당하는 것이 이 화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충국만 발생하지 않았으면 괜찮은 대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은 많이 하더라도 그에 따른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정계충으로 깨집니다. 정계충으로 깨져요. 그러니까 일은 많이 하는데 고생은 하는데 재물운은 생각처럼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해대운은 본인에게 있어서 좋은 운이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어떤 때든지 이렇게 충국이 발생을 할 때에는요, 좋은 때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62세 기축대운 같은 경우도 이 충미충으로 깨지거든요. 충미충으로 이렇게 깨지는데 이때도 좋은 때라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충국이 발생을 하면 이거는 좋은 운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해 대운인데 이게 이제 10년 대운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한 해 한 해 한번 따라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게 이제 미년 충년이 들어왔을 때 이제 충국이 생기는데 충년은 이제 안 들어와요. 충미충으로 깨지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정계충으로 깨지는 것도 언젠가 한번 볼까요? 이 48살 정윤영 같은 경우. 정윤영 같은 경우는 이 10년 동안 이 정계충으로 깨지는데 이 48살 한 해는 또 정윤년 이 한 해 동안은 또 정계충으로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갑오년 같은 경우는요. 이 화기운이 강할 텐데 일단은 이게 뭐 다른 해가 들어온다 그래서 크게 무슨 타격을 준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본인의 오행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균형되게 있기 때문에 이 충국만 아니면 큰 타격을 준다든가 뭐 이런 건 없지만 일단은 화기운이라는 것이 본인의 힘을 좀 빼는 거기 때문에 이 화기운보다는 이 금기운이 들어오는 것이 본인에게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진살이 이제 형성이 될 때요. 예를 들어서 이제 51살 경자년 같은 경우는 금기운이 들어오는 건 좋은데 이게 잠이 원진살이 형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원진살이 형성이 되든가 아니면은 이 시은뜨살 신축년처럼 이렇게 충미충으로 충국이 형성이 되든가 그러면은 이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때는 특히 배려를 많이 하고,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좀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42살 이제 정해년에 이제 속해 있는데, 지금 그 본인이 글을 보내주신 게요. 정창희 씨가 글을 보내주셨을 때, 현재 그 가장 그 관심사가 뭐냐면은, 가게가 안 나간다. 지금 그 돈을 계속 까먹고 있는데, 가게를 빨리 내놓고 싶은데, 이게 가게가 안 나간다. 이게 언제쯤 나갔으면 좋겠냐. 이 점을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이게 이런 게요, 그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뭐 문서혼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가게가 나간다 안 나간다, 이게 그 확률은 50%인데요. 그 원하는 때 딱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많이 쓰는 게 그 유효라는 겁니다. 근데 유효점은 지금 그 직접 만나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주만 봤을 때에는 뭐 문서운이 들어오고 뭐 그런 것을 이제 보곤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그 8월달하고 9월달에 문서운이 강하게 들어와요. 8, 9월달에 강하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6월달, 7월달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6, 7, 8, 9 이 4개월 동안 그 가게가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그 정계충으로 깨진다든가 뭐 그렇다 그래갖고, 아, 사실 42세에서 51세까지는 안 좋다. 이런 말을 제가 드려갖고, 아, 나 이때 안 좋으니까 이때는 뭐, 딴 일을 해도 안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그 소극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해 한 해가 다 중요하잖아요. 인생에서 안 중요한 때가 어딨어요. 다만, 좋은 운이라는 것은 항상 좋은 운이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뭐, 어떨 때는 좋은 운도 들어오고, 어떨 때는 나쁜 운도 들어오는데, 운이 안 좋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실망해갖고 사람이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주에 얽매이지 말고 사주를 이용할 줄 알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운이 잘 안 따른다. 그러면 그때는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주를 분석할 때에는요. 이 해마다 들어오는 이 세운이 대운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운이 10년이면은요. 10년인데 10년 대운이 안 좋다 그래도 세운에서 좋은 운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라는 것은 뭐 요식업을 비롯해서 다 마찬가지지만 한 1, 2년 동안 자기가 평생 벌어먹을 그 돈을 벌 수도 있는 것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대운이라는 것이 10년 동안 다 운이 좋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1년, 2년만 좋아도 그 사람은 얼마든지 그때 기회를 잡아서 그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 돈을 벌 수 있다면 그때가 이제 그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이 세운을 봤을 때요. 세운을 봤을 때 제가 그 금하고 수기운이 좋다 그랬잖아요. 그럼 51세 경자년 같은 경우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47살 병신년이나 48세 정유년 같은 경우도 이 위에는 화기운이 들어오고 밑에는 금기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에는 좋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주 해석을 갖다가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용신에 해당하는 것이 그 천간, 지지 다 오면 좋은데 그럴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러면 천간이든 지지든 이 용신에 해당하는 운이 하나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 이때는 나에게 좋은 운이 온다. 이때가 기회다. 이런 정신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 자체가 왔을 때 그 용신운이 밑에만 있다. 지지에만 있다. 천간에는 없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아, 쬐끔이라도 이 좋은 운이 있으면은 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충국이 발생한다든가 뭐 이렇게 아주 나쁠 때 그런 때가 아니면 물론 아주 나쁠 때면 뭐 투자를 한다든가 돈을 투자를 한다든가 뭐 그럴 때 좀 욕심을 좀 줄여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그 시간은 자기가 그 적극적으로 그렇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충미충이라든가 뭐 이런 때가 아니면은 특별한 기신이 없어요. 충미충이나 정계충 뭐 이럴 때만 아니면은
이 본인처럼 이렇게 오행이 골고루 균형되어 있는 사람의 그 장점이 뭐냐면은 어떤 해가 들어오든 크게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한 해 한 해를 나는 정말 열심히 살겠다.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본인의 일주가 충국이 발생하는 것이 이제 정년과 충년인데요. 정년이라는 것은 이게 10년에 한 번씩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45세니까요. 지나간 건 지나갔다고 치고 이제 48살 정유년, 그리고 58세 정미년, 그리고 68세 정사년. 이때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축년이 들어오는 것은 이 축술미 삼형살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축년 같은 경우는 뭐 4살 때에도 이제 개축년이었고요. 16살 때도 을축년이었어요. 그런데 지나간 건 이제 지나갔다고 치고 이제 또 축년이 언제 들어오냐면 52살 신축년, 그리고 64살 개축년. 이때 축년이 들어오면서 축술 및 삼형살이 형성이 되니까 본인이 많이 유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축년이고 정년이고 이럴 때 충국이 발생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유의를 해야 되느냐.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대운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그 정계충이고, 그리고 이 62세 기축대운 같은 경우는 또 10년 동안 충미충으로 깨지고 그러는데, 뭐 짧은 세월도 아니고 1년, 10년 막 이런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사주 명리학에서 강조하는 것이 첫 번째로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겸손하고, 남을 도우면서 이 봉사하는 삶. 그러니까 첫 번째로 겸손하고, 두 번째로 욕심을 버리고, 남을 도우면서 그 봉사하는 삶. 이 세 가지를 지키면서 살면 나쁜 운이 들어와도 옆으로 비켜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항상 유의하시고요. 유의하시면서 그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배우자 되시는 분과의 궁합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사주가 본인의 사주고요. 이 오른편에 있는 사주가 이 배우자 되시는 분의 사주입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이제 궁합을 한번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이분도 사주가 좋아요. 부인 되시는 분도 사주가 좋아요. 이 지금 을의 일주인데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그 사주는 좋은데 한 가지 그 단점이라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본인의 힘이 너무 약해요. 왜냐하면 을목을 나타내는 것이 본인을 나타내는데 나를 도와주는 것이 밑에 있는 이 수기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주가 좀 신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이분도 이제 오행이 목기운 하나, 화기운 하나, 토기운들, 금기운들, 수기운 하나. 기가 막히게 이렇게 오행이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은 그 그 궁합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정창희 씨가 이 부인을 만난 것을 인생의 행운으로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궁합이 잘 맞고요. 그리고 이 부인 되시는 분도 상당히 좋은 사주를 갖고 있는 그 좋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궁합을 볼 때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이 크게 잡아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일주를 이제 본인이 개미 일주고 그 부인이 을의 일주인데 이걸 이제 그 비교를 해갖고요. 이 충국이 발생을 하면 안 돼요. 합의되면 좋고 충국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미일주인데 뭐 부인 되시는 분이 뭐 정축일주라든가 이러면 정계충, 충미충으로 다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좋은데 일단은 본인은 충국은 없어요. 합은 아니지만 어쨌든 충국은 없거든요. 그러면은 괜찮은 사주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분 다 오행이 골고루 균형되게 있어갖고 서로의 부족한 걸 서로 채워줍니다. 상당히 좋은 궁합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많이 봤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상당히 좋아요. 진짜 그 어디 철학관 같은 데 가서 두 개 딱 내밀었을 때 좋다 그러지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이제 합의되고요. 을경합금으로 이제 합의되고 이 배우자 궁도 별로 이렇게 깨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부인 되시는 분도 도화살이 좀 강하고, 그리고 이 대운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오행이 골고루 균형되게 있으니까 이 대운 자체가 뭐 특별히 나쁠 게 없죠. 충국만 아니면 나쁠 게 없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사해충으로 깨지는데 4년도 지금 피해 갔고요.
그리고 올해 43살서부터 쉬운 2살까지 이제 그 을의 대운에 속하는데 일주와 똑같은 이 대운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만약에 신강하다면 이 을해라는 것이 본인에게 나쁩니다. 이 일주와 똑같은 대운이 들어오는 것이 본인에게 나쁜데 신약하기 때문에 비교적 괜찮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창희 씨의 이 사주를 이렇게 딱 분석을 했는데요. 두 분 다 이 사주도 좋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얼마든지 잘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이 가게 나가는 것도 제 생각에는 조만간 풀릴 거라고 이제 가게가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남은 인생 자체도 이 대운의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상당히 희망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보람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정창희 씨의 사주를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주 분석이라는 것이 물론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인생의 중대사에 대해서 그렇게 논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 분석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주 분석을 해주는 사람이랑 받는 사람이랑 깊은 인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하고 정창희 씨하고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앞으로도 이 인연 좋은 인연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주위에 관심 있는 분들 있으면 또 소개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소개시켜 주실 때는 무료는 안 되고 유료로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은 5만 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해마다 한 1만 원씩 올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년엔 6만 원, 후년엔 7만 원 이런 식으로 몸값이 계속 올라갈 예정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저한테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창희 씨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사주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